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9월 마지막 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3, 4분기 마지막 날 기관들이 종가를 관리하는 윈도우 드레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주식하시면서 들어보실 것 같은데 펀드 매니저들은 분기로 결산을 합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는 모르겠는데 3, 4분기로 가기 시작하면은 윈도우 드레싱을 시작합니다. 종가 관리라 그러죠.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의 포트를 관리합니다. 3분기, 4분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펀드 매니저들이. 제가 PB할 때 많은 펀드 매니저들을 봤는데 이 친구들 가을 되면 슬슬 스트레스 받기 시작합니다. 포트로 능력이 평가되거든요. 3분기부터는 예민해집니다. 종가 관리를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종가 관리 들어간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올 걸로 알고 일부러 물량을 때리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펀드 매니저들도 똑같습니다. 경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 펀드에 어떤 주식이 예를 들어서 HLB가 많이 있다. 삼성전자가 많이 있다. 얘기를 들으면은 여기다 대고 때릴 수 있습니다. 종가 관리 들어올 걸 예상해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주가가 급등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긴 합니다. 한 6대4 정도 상승과 하락. 어쨌든 종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거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특히 이 대형주들 시총이 큰 것들 코스피 200 종목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위아래로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데 HLB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긴 한데 상당히 지루한 국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위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과 저점이 올라오는 현상, 시메트릭 삼각 수렴이 나오는 데다가 이평선이 완전히 수렴을 하다 못해 밀착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이런 구간이 지금 거의 3개월 이상 이어졌습니다. 주식은 절대 이 구간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급등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위에서 보시면은요, HLB 위 구간에 10만 원대가 저항선으로 보이고 5만 원대, 6만 원대 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10만 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는데 이 친구들의 가장 낮은 매도 최저가입니다. 여기가 뚫리게 되면 숏 커버가 스키즈로 바뀌면서 주가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계속 공매도했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먼저 그거부터 보여드리고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F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300%가 오릅니다.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시작했습니다. 빠질 줄 알았던 주가가 안 빠지니까 얘네들이 슬슬 쇼커버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으니까 악재가 노출되고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았으니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스키즈로 대응했습니다. 스키즈 시장가로 그냥 사는 거죠.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키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 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수급이 꼬여버리면서 급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보시면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4만 원에서 12만 원, 다시 4만 원, 다시 8만 원. FTA 승인 하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완제품이 아니죠, 보통. 그래서 매출, 실적, 판매 계약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다른 제조주처럼.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기대감과 실망감. 이렇게 급등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봉에서 보시면은 좁은 구간이 나오죠.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코로나 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뺀다면은 이 좁은 구간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 기간이 한 6년 정도 되나요? 몇 배 올랐습니까? 2만 원, 3만 원부터 따진다고 해봐야 5배, 6배 이 정도 수익률은 안 되죠. 세력들의 매집하는 기간, 주식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0년 내 10년 차트인데 신고가를 낸 종목입니다. 세력들의 출구 전략 아울러서 매집 전략. 지금은 출구 전략이 나올 단계는 아니죠. 매집 전략의 단계입니다. 상승폭이 크지가 않죠. 매집 기간에 비해서. 주봉입니다. 여기 세력들
강하게 들어왔죠. 박 대표가 파악하기로는 미국계 헤지 펀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서. 제가 PB하면서 오랜 습관이 있는데 매주 주간 미팅을 합니다. 정보회의,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이 참석합니다. 여기서 나온 HLB 정보입니다. 상당히 핫한 종목이죠. 이 친구도 지금 개미 털기 중입니다. 어떻게 털까요? Fear, 공포 아닌 FOMO입니다. 이 구간에 나타나지 않나요? 내려갈 때는 쫓아가서 팝니다. 겁나니까. 기준이 되는 수치가 없잖아요. 임상이 실패했나? 올라갈 땐 쫓아 삽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나 보다. 추격 매수 매도. 바이오 종목의 특징입니다. HLB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최근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8월 초부터 논란이 된 게 있죠. 미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 경기가 안 좋다. 소비가 준다. 고용이 안 좋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FOMC에서 선제적으로 0.5 금리를 내렸습니다. 0.25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렸고 중요한 거는 11월에 한 번 더 0.5 내릴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 내렸는데 경기를 부양하려고 바이오 종목이랑 무슨 상관이냐. 바이오 종목은 임상을 진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1상이나 2상에서 포기합니다. 여기까지 못 갑니다. 왜? R&D 비용 때문에 그래요. 연구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돈 나오는 건 없잖아요. 완제품이 없으니까.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이니까. 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CB를 발행하거나 유증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합니다. 온갖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죠.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죠. 0.5를 한 번 더 내린다. 예를 들어서 B컷을 한 번 더 한다. 그리고 논란이 많은 빅테크들 10월달 3, 4분기 기업 실적이 나왔는데 별로다. 주도주가 AI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염두에 두고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매수하고 있는 세력은 누굴까? HLB 현대 주가를 받치고 있는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계 헤지펀드가 하나 들어왔다고. 얘네들 사는데 왜 안 올라가느냐? 외국인이 산다고 반드시 올라가질 않습니다. 1차원적인 생각이죠. 사는 건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가에 사고요. 두 번째 구간을 살짝 올립니다. 세 번째 근저고가에 사고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3단계부터 주가 올라가거든요. 지금 1단계 진행 중입니다. 왜?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는데 왜 급하게 사겠어요? 급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각각의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매수 강도가 강해집니다. 올라가겠죠?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돼요. 그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동시효과 한 1, 2분 남았는데 오늘도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향 어디로 잡을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HLB. 예상가 한번 볼까요? HLB. 예. 일단 마이너스 보합 정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슈들을 보시면은요. 뭐 그렇게 많은 이슈가 있는 건 아니죠. FDA 20일 서류 제출 완료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래스 1은 2달, 클래스 2는 6개월입니다. 지난번에 승인이 안 됐을 때 생각나십니까? 두 가지 원인이었죠.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업 피험자들인데 전쟁 지역이라 못 가겠다. 두 번째, 항서제약, 중국 기업이죠. 퍼실러티 문제, 캄네리 조막을 만드는 곳입니다. 전쟁 지역이라 못 간다? 이거는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왜? 캄네리 조막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리버세라니까 병용요법으로 간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도 효과가 큽니다. 중국 기업만 안 했으면 승인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바이오 안보법, 생물보안법이 통과됐습니다. 의회에서.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 이용해서 임상 테스트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미중 갈등이죠. 이게 바이오 섹터에도 들어왔고 FDA 승인에도 반영이 된 겁니다. 효능에 전혀 문제없는 약인데 치료제인데 중국 기업이라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을 다시 요구했고 재심사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FDA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썼어요. 긴급 승인, 특별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심사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굉장히 짧게.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HLB. 그래서 HLB는 거래소 이전도 승인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가 더 중요한 게 있죠.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유입 극대화, 그리고 승인에 대한 자신감이죠. 이미 마케팅 자금도 투여했습니다. 600억 12가 발행됐어요. 엘레바 테라피틱스와 함께 조기 집합 때 쓰려고 합니다. 600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330억 운영 자금도 발행됐어요. 모두 930억입니다. CB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유상이 있고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CB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죠. 왜?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차익 볼 때 주식으로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포 세력은 여기 들어오고 발행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어떻게? CB 발행, 유증, BW, EB 이런 게 있습니다. 외자인 투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CB는 코스닥 기업들,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이쪽으로 930억, 상당히 큰 자금이 들어왔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공매도, 신한증권 창구로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죠. 자, 승인이 어려울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물론 맞기는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숏 커버 중입니다. 10만 원이 돌파가 된다면은 상황이 바뀝니다. 커버에서 스키즈로. 그때부터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크고 공매도 세력들 내리누르고 있다는 얘기죠. HLB 이슈들을 짧게 보고 다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된다. 완벽한 수치가 나오지가 않죠. 다른 제조주처럼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그래서 기준이 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심리가 중요하다. 두 번째, 임상을 진행하는 게 어렵다.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치료제가 나올 확률은 10%밖에 안 된다. 1상이나 2상에서 포기하고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해봐야 매출의 5에서 10%밖에 로얄티를 못 받아요. 어려운 이유는 R&D 비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금을 조달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이 줄기 때문에 수혜주가 될 것이다. 캄넬리 주막과 리보세라닉은 이런 임상 과정 끝났고요. 승인만 남았습니다. 승인만 나면 5에서 10%가 아니죠. 매출의 100을 다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3번이죠.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숏 커버 중이죠. 10만 원이 뚫리게 되면 스키즈를 바뀌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행시장에 들어온 CB 세력 600억, 330억 상당히 큰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HLB 일단 오늘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이죠. 서류 제출한 다음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클래스 1으로 끝나서 2달 동안 기다리면서 아니면 클래스 2가 돼서 6개월 기다리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패스트트랙이 가동돼서 생각보다 빨리 결론이 나올지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해서 전략을 짜야 됩니다. 지금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 다 감안했습니다. 이런 거를 헤지펀드들.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내리누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든 못 올라가게 하겠죠. 헤지펀드는 밑에서 조용히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체결 강도가 강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HLB 보이시죠?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죠. 5월달 이후로 거의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위로는 10만 원, 밑으로 한 5만 원, 7만 원. 여기서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조만간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타난다. 대응 전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포 세력들 현재 물량은 털고 있겠죠? 개인들 물량 털 겁니다.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월봉에서 박스를 뚫고 올라오는데 상당히 큰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집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만든 전략 자료입니다. HLB 전체 계열사를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핵심 계열사 전략 자료, 기본적 분석, 이번에 기술적 분석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있고 아까 제가 시나리오 짠다고 했죠. 클래스 1, 클래스 2, 패스트 트랙 세 가지 시나리오 다 짜놨고요. 이전과 승인 대응 전략, 승인한 다음에 이전한다 그랬고 핵심 이슈 분석, 탑5 예상 종목.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2번이겠죠. 그리고 3번 승인 대응하고 이전 대응 전략, 5번에 급등 예상 종목. 배너 있는 번호 3158에
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2번, 3번, 5번 항목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HLB 핵심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리는 방입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 무료 방입니다.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158-8575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HLB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소개해드렸고요.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종목별 섹터별로 빠른 순환매만 돌고 있는데 제가 단타방을 하려고 합니다. 순환매에 대응하는 문자 샘플입니다. 박 대표가 만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신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샘플처럼 문자 신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종목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박 대표가 PBC로부터 쓰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 이게 요즘에 대세죠.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대응 전략 다 짜놨죠. 제가 대형주, 중소형주. 그리고 알고리즘이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히든 종목입니다. 박 대표가 10종목 알려드립니다. 010-3158-8575 알고라 보내시면 이 리포트 자료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박 대표의 핵심의 종목입니다. 알고리즘이 발굴한 종목 중에 제가 선별도 했어요. 알고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HLB 오늘도 별로 주가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며칠 올랐고 이슈가 소멸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대응 전략이겠죠. 한 달, 두 달 어떻게 기다리면서 대응할 것이냐. HLB R이 썼고요. 시나리오 짜놨고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요. 세 번째 1번은 새롭게 시작한 단타방 그리고 알고리즘 리포트 있었죠. 히든 종목 10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AI 반도체 이런 종목들 대응이 어렵다 그럽니다. 지금 이런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트라인에 산책하는 게 아시죠? 경제와 주식시장 얘가 항상 앞서가죠.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주식들 최근에 안 좋습니다. 고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적 대비 너무 멀리 갔던 주가가 돌아가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주가는 그래서 실적에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서. HLB는 어떨까요? AI 반도체는 그렇다 치고 급등락을 했었죠. 갔다가 좁혔다가 다시 갔다가 좁혔다가 지금은 많이 좁아진 거죠. 확인할 게 있죠. FOMC 추가 금리 인하 여부. 그 다음에 10월에 3, 4분기 실적. 특히 빅테크 실적이 중요합니다.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빅테크 실적이 별로고 금리를 한 번 더 내린다면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10월의 심사.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패스트트랙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뀝니다. 박 대표가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전략 자료를 짜놨다 그랬죠. 대응 전략 자료 2번, 3번, 5번 중요하니까 대응 전략 꼭 챙기시고 그리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도 적극 참여하시고요. 단타는 아무 종목 치지 마시고 특히 HLB 단타 치시면 안 됩니다. 박 대표가 드리는 종목 1번 보내주시면 입장시켜드리고 히든 종목이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리포트 있었죠. 5번에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발굴한 종목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 3, 4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윈도우 드레싱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관련된 전략도 제가 다 짜놨습니다. 분기 전략 꼭 확인해서 대응하시고요.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